먼저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실입니다. 두 달여간 계속되어 온 행정감사와 예산심의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절 질문을 통해서 에코 남산 프로젝트라는 정책 제안과 서울시의 재난 안전 조직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그래서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시장 60년 전 남산 케이블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저때 남산 케이블카가 그 운임 요금이 400환이었어요.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시장님께서 남산 케이블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또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케이블카 사업은 한국삭도공업이 면허를 취득한 이후 57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창업자인 고 한석진 씨가 사망한 후 아들 한광수 씨가 대표직을 물려받았고 현재 한광수 대표가 회사 지분의 20%, 아들 2명이 각각 15%씩, 공동대표인 이강훈 씨가 29%, 이 씨의 아들이 21%를 소유하고 한광수 대표의 부인 이정학 씨가 감사를 맡은 가족 기업입니다.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지난해 매출 130억 500만 원, 영업이익 52억 5천만 원을 올렸는데요. 사용료는 3,624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카 운영 방식도 개통 이후 수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로 이어져 왔던 거죠. 게다가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안전관리나 공익적 공공기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궤도 운송법에 허가와 승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 유효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사업 연한을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9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네,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 영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1962년부터 무려 60년간 마치 사유재산처럼 대를 이어서 공공자선인 남산과 거기에 있는 케이블카를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한 제한도 없이 지금까지 영구적 특혜를 누리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서울시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도 꾸리고,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했지만 국회에 건의도 하고 했지만 이제 법안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는 특정 민간 기업이 시민의 공공재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것도 장기적으로 기약도 없이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에도 생각하셨을 거고요. 계속 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당연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더 큰 문제가 이렇게 독점의 잘잘못을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뭘 했냐, 그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60년대 그대로 수동 조작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케이블카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60년대 오래된 이 철탑 기둥 형식의 이것을 2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 보강을 해서 다시 또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오게 되었고요. 이거를 지난번에 보류를 시키긴 했지만 더 이상 보류시켜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책을 결정하시는 오세훈 시장님께 한번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특히 또 이 케이블카를 대체해서 곤돌라를 사업을 하겠다는 또 내용들이 또 부랴부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블카를 보면 현재 타 지방 자치에서도 지방 명소나 그 자연 자원에 대해서 연계해서 케이블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 뭐 국내 최장 뭐 산악 케이블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관광 인프라가 없는 그런 지방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실 자구책으로 이런 그 케이블카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2022년도 글로벌 도시 서울에 케이블카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0년대 서울에 관광 인프라가 없을 때 남산 케이블카는 아마 서울의 자랑이고 관광 자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은 너무 많은 관광 인프라가 특히 존재하고 요즘 관광의 그 패턴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중국 관광객이나 단체 관광들이 깃발 들고 뭐 덕수궁, 경복궁, 백화점 이렇게 다니는 그런 관광 패턴이 아니라 K컬처가 워낙에 그 유명해지다 보니 K팝과 그 문화를 즐기러 그 별도로 본인이 그 좋아하는 가수들이 그다음에 드라마에서 나온 장소를 찾아가고 하는 어떤 그런 테마 여행 쪽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관광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남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시장님께 제안드리려 합니다. 60, 70년대 산업화에 이런 고도 성장에 밀려서 환경이 뒷전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환경을 복원해야 되고 탄소 제로 사업에서 전 세계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장님도 사실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각별하시고 이번 유럽 출장에서도 환경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거에 비해서 남산 케이블카가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낮아진 건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목표는 앞으로 5년 내에 관광객 3천만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남산을 올라가는데 케이블카를 없애버린다면 다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적어도 1,000만 단위가 넘는 관광객들을 소화하는데 버스를 세울 공간조차도 사실은 남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케이블카나 곤돌라나 이런 이동수단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버스와 더불어서 케이블카 또 곤돌라 이런 이동수단을 지금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가족 기업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재투자에는 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용인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최근에 이 굉장히 아까 설명하신 대로 60년대부터 존재해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안전을 보강하겠다는데 사실 그걸 반대할 명분은 없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근데 혹시 청계고가 철거 시에 시장님 그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예, 찬성했었습니다. 찬성하셨어요? 그럼 저는 청계고가 철거할 때 너무너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저는 그때
직장을 그쪽으로 다니면서 이 운전을 자가로 청계국가를 항상 넘어 다녔었거든요. 근데 아니 내가 매일 사용하는 이 청계국가를 왜 철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이용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의 어떤 시각 차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청계국가 철거라고 얘기하고 다른 분들은 그 청계천의 복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청계국가를 막상 철거해 놓고 나니 지금 그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심의 열선 효과도 굉장히 저감되고 얼마나 환경적인 영향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청계국가를 철거할 때 그때도 분명히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청계국가 만들 때는 그 예상하지 못한 그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계천을 복원하자.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게 옳고 그름의 그 잣대 자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미래 세대를 내다보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시장님께 즉답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답을 원하는 건 아니시지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래서 60년간 남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남산의 허리에 박힌 저 흉물스러운 남산 케이블카의 저 첨탑, 그 첨탑이 없는 남산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케이블카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60년 된 시설을 210억을 들여 보강해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더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광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의 100년을 봤을 때 사실 파리의 세느 강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잖아요. 그렇죠? 파리의 세느 강변이 어느 건물이 아니라 전체가 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을 우리가 등재를 하려고 했다가 아직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곤돌라 사업도 그래서 약간 멈춘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미래 숨쉬는 우리 서울의 허파 남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양 도성과 함께 남산 전체가 에코 남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획,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즉답은 못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남산은 기후재난 대비할 마지막 기회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지금보다 기술이 더 발전돼. 사실 우리가 60년 전에 저게 400칸이었던 거 모르잖아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지금 6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서울이. 그런데 50년, 100년 후에도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가 후세에 우리 후손들이 기록을 오세훈 시장님의 치적을 기록할 때 어떤 시설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숨쉬게 해준, 후손을 숨쉬게 해준 에코 시장이었다 하는 그런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필요한 시설로 행정과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남산을 숨쉬는 서울을 위해 자연에 돌려주는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예, 저 고민을 함께 하겠고요. 사실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그 대안으로 그래서 곤돌라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단위 시간당 정상으로 옮길 수 있는 관광객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저 케이블카가 오래됐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곤돌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저는 곤돌라도 없고 케이블카도 없는 그런 친환경 에코 남산을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해서 다르게 방향이 갈 수도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정환 총괄시장 나오십시오. 네,
네, 안전총괄실은 안전총괄실장 네, 최희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서울시민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고 안전총괄실에서 이번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자료 대응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직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또 압수수색도 있었고 하기에 본 의원은 사실 자료를 요구했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료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압수수색도 있기에 저는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실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고 조직을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직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난 수해 이후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수해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부임하시고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안전총괄실장으로서 우선 업무 파악에 좀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이요. 네. 예, 그리고 조직이나 이런 변화는 없었습니까? 네, 그 이후에 특별히 조직의 변화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조직도 보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8월과 같이 그렇게 수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직이 움직여야 되나요? 수해는 이제 물순환 안전국에서 기본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수해에 대한 상황이 만일에 상당히 커졌을 때는 저희들 안전총괄실까지 함께 대응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수해에 대한 복구를 물순환 안전국에서 하나요? 네, 이제 기본적인 수해 예방과 또 대응, 수습은 물순환 안전국 위주로 하고요. 그럼 안전총괄실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좀 커졌을 때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물순환 안전국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실국들 간에 저희들이 협의나 조정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 안전총괄실이 그야말로 안전을 총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교통안전, 무슨 건축에 대한 그런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해, 풍수해, 폭염, 한파 모든 걸 총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해는 따로 별도로 그러면 수해가 일어나면 그 물순환 안전국에서 바로 안전총괄실을 건너뛰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겁니까?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재난의 유형들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그 유형별로 기본적인 실국들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중간에서 그런 총괄적인 조정과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제가 예민한 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 자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사고 발생 후에 그 첫 보고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SNS로 재난 문자 발송할 때까지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사고를 처음에 이제 인지하고 나서 초반에는 이제 상황의 이제 파악과 또 전파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출동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는 또 이어가지고 재난의 그 수습에도 집중을 했었고, 그 일련의 그게 이제 어떤 부서에 처음 인지를 하고 어떤 부서에서 다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장님은 어떤 단계 몇 단계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그 보고받은 것을 일부 시장님이나 오세훈 시장님한테 전달된 어떤 그런 과정을 시간대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그 단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이제 그 재난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인지된 내용들을 관련되는 이제 공무원들이겠죠.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상부로 전파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루뭉실이 얘기하셔서 지금 중요한 게 이 재난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고 거기에
대책이 아니라 수습을 하는 그런 우리가 과가 무슨 과인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재난 유형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유형에 해당되질 않아서 안전총괄과 주도로 수습에 임했었습니다. 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형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 업무 분장에 대한 따른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 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었는지 보게 됐는데요. 안전총괄과 안전지원팀 구성과 업무 분장을 보았습니다. 재난 상황 대응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내용 자체가 아예 업무 분장에 없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실장님. 지금 보면요. 업무 분장에 재난에 대해서 재난 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팀은 재난 상황팀하고 재난 협력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지원과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 이태원 참사 무관하다는 부서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누가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요. 무관하다고 한 거는 그러니까 누가 그 언론에 대응한 거냐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 중에 있는 부분이고. 확인 중에 있는 부분이라뇨? 그러니까 시에서는 안전총괄시에서 그 산하에 네, 직원이 불행한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으셨고 거기에 언론을 대응할 텐데 그 언론 대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실장님, 네. 지금 안전지원과는 그렇게 초기에 그렇게 발표하신 게 맞습니다. 왜? 업무 분장에 이 내용이 없어요. 업무 분장에 보시면 저렇게 안전지원과 고작 4급 밑에 그 안전지원과 팀이 3개인데요. 저 안에 매뉴얼 보십시오. 폭염과 한파입니다. 그때 언론에 말씀하신 대로 폭염과 한파예요. 매뉴얼 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다. 지난번 우리 박수빈 의원님 질의하실 때 그 안전총괄실 직원에 대해서 이 안전에 달린 그 인력 자체가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축소된 지적을 했더니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원을 보면 안전총괄과가 오히려 올 1월에 비해 정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현원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원과도. 실질적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 수습을 하고 해야 되는 부서가 안전총괄실하고 안전지원과인데 현원이 줄었어. 근데 왜 줄었냐 물어봤더니 중대재해과가 생겨서, 그렇죠? 그래서 줄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과는 중대재해 예방과죠? 중대재해 예방과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제가 들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대재해 예방팀하고 중대재해 시민재해 예방팀이 있습니다. 시민재해랑 하면 뭐죠? 시민재해는 이제 966개소 정도 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한 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 예방과에 있는 시민재해과 팀에 대한 걸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이 중대재해과에 있는 시민재해라 하면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무슨 화학 공장에서 화학 물질이 잘못 배출돼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몇 분이 지나가시다가 화상을 입었어. 그렇죠? 그런 거를 대응하는 곳입니다. 네, 그건 맞는데요. 그 네. 대상들이 정해져 그런데 있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업무 분장 어디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같이 대응한다는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업무 분장이 없어요. 자, 공무원은 업무 분장이 없는 일을 해도 됩니까? 업무 분장이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매뉴얼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훌륭한 서울시 공무원들
그 똑똑하신 분들 다 모아놓고 이분들에게 제대로 업무 분장을 나누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지휘자가 제대로 못하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서 자체는 발을 꽁꽁 묶어놓고 인원도 작게 해놓고 나머지 인원을 부풀어 놓고 늘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에 지금 비올라가 필요한데 바이올린이 비슷하니까 너 그냥 바이올린 비올라 소리 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실장님은 8월 부임 이래 이 업무 파악, 이 매뉴얼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 것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전총괄실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전총괄실을 보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은 그야말로 뭡니까? 안전을 총괄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럼 안전총괄실의 업무 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총괄팀의 업무 분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행정 2부시장 산하 간부회의, 요청 상황 관리, 전부 행정부시장, 2부시장, 2부시장, 2부시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안전총괄실에서 총괄해라. 그런 내용 자체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지금 못하는데요. 그 외의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협력팀, 재난상황팀, 관제센터 7명 상시 지키는 인원 외에는 5명, 5명씩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SNS 관리, 차량 지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니 그야말로 깍두기 부서인 안전지원과에 일이 다 몰리는 거죠. 안전지원과 지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본인들 업무 분장에도 없는데 그냥 재난 터지면 본인들한테 다 옵니다.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많은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직부터 다시 재공부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난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재난의 종류 유형별로 해서 다른 시도 지방자치를 보시면 사회안전팀, 사회재난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재해, 시민안전재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네, 시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의원님 방금 전에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아마 우리 안전총괄실장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죄책감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걸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지금 못 드리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 분장표하고 매뉴얼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60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번 사고 유형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던 거죠. 그 점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여타 상황에 대해서 재난
이 발생했을 때 안전총괄실이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2개의 축이 있지요. 사고가 발생할 때부터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것은 소방재난본부가 실무적인 일들을 다 하도록 훈련받은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발생하기 이전에 사고 예방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그것이 잘 됐는지 점검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조실과 소방본부와 기타 구청과의 연락을 하고 이런 중간에 이 전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안전총괄실의 업무고요. 사고 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안전총괄실의 업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본청 단위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안전총괄실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한다면 아마 이번에 안전총괄실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마 짐작이 가실 거고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기 부산시 조직도에 사회재난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재난과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이번에 이 인파사고 같은 것도 물론 사회재난에 해당이 되지만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에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재난입니다. 이런 재난들은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그 실국별로 관할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전총괄실은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허점이 뭐가 있는지 점검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조직도에는 왜 사회재난과가 있는데 서울시에는 왜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사실은 저 업무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게 사실이고 그 업무는 사실은 안전총괄과와 지원과가 함께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미비했던 것은 조직을 임시로라도 빨리 개편을 해서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하겠다는 설명을 어저께 드렸는데요. 이번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 다시 말해서 주체자가 없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법령에 사각지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빠진 곳 없이 법령 개정 전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채워 넣겠다는 그런 의지를 어저께 밝힌 겁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가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원이 줄었다 이런 표를 보여주시고 설명하셨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 안전총괄실 전체 중에서 8개 과인데 4개 과는 도로, 교량, 터널 이런 데를 관리하는 과니까 제외하고 또 건설혁신과도 제외하고 그러면 3개가 남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여주신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과 그다음에 안전지원과가 있는데요. 이 3과의 총원은 오히려 8명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사회가 모든 지자체,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중대재해에 모두 초점이 옮겨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거기에 즉응해서 중대재해예방과를 만들면서 인원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에너지가 좀 분산이 됐던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에 조직을 개편하겠다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을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사고 유형과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는 어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조직적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일단 업무분장에 따른 그 직원들이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다시 검토하셔서 조직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전 작년 10월 30일에 이태원에서 지금 경찰이 기동대가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막 우리 이번에 참사가 난 그곳입니다.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보면 기동대가 출동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뭐 그런 것도 같이 지시하셨겠죠? 그죠? 지시를 하셨겠죠? 근데 작년 2021년 할로윈 상황인데 이거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봤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청장이 바뀌었습니다. 용산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출장으로 부재 중이었습니다. 저는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부재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어딜 계시든 심지어 우주에 계셔도 서울의 안전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 저 빛도 없는 지하 어두운 광산에서 두 분이 광부께서 열흘 만에 살아오셔서 사랑하는 가정 품에 안기셨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박수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가족 친지의 손을 잡고 연인의 손을 잡고 친구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그저 문화를 즐기러 그저 맛집을 찾아 저녁을 먹으러 이태원 관광특구에 나들이 간 우리의 아들딸과 지인들은 싸늘한 주범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빛도 없는 어두운 저 지하 광산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 골목이 더 위험한 곳이란 말입니까? 우리 서울의 공직자들이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은 서울의 어디에 모든 분들이 어디를 방문하시든 간에 사랑하는 가족 품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시고 우리 모두 통감하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그 뒤를 따라가신 분의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지원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실수가 잦으면 실력이 되고 우연이 잦으면 필연이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에 책임을 서울시가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참사로 모든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잠기게 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예방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졌던 행정대응이 부족해서 피해를 키웠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책임 소재를 밝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